융화만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또 김일천 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집단 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전해진 소식은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제 집단 사직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박하게 의료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박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의료계의 이런 집단 행동 움직임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명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 이런 일을 갑자기 3,000명에서 3,058이죠. 3,000에서 2,000명을 갑자기 168%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왜 들고 나왔는지 총선 앞두고 저는 이게 전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거는 정부가 여태까지 할 일은 이제 기본 보건의료 그 기본법을 2010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네. 5년에 한 번씩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총선 앞두고 이런 걸 터뜨리는 거는 의사들을 의료를 정치 표를 얻는 민심을 얻는 그런 희생양이라고 할까 먹잇감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6일에 이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의협을 비롯해서 이제 전공의 협의회, 의대생들까지 긴급 회의에 나섰고 지금 일단 그 단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도 지금 강경 대응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허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최근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2020년에 코로나 때 이미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 규모는 500명이었고요. 네. 그때 의료계는 파업과 함께 국시를 거부하는 그런 행태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국가고시를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 규모가 이제 500명이고 지금은 2,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의대 정원 확대의 이 규모는 그냥 정부가 임의로 환산해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각 의과대학에 수요를 요청을 합니다. 네.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원이 늘어나면 감당 가능하겠냐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의과대학의 수요를 다 조사한 결과를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그 숫자를 그냥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실제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감당 가능한지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의 미니멈 을 기준으로 놓고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과대학을 직접 맡고 있는 의과대학의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서 나온 거는 훨씬 더 숫자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 수요조사에서 실제로 검증해서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감당 가능한 수요의 미니멈 라인 그것을 놓고 아마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실질적으로 얼마나 협의를 했나 이런 것들은 그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궁극으로는
의료계와 정부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어떤 것이 더 합하냐, 어떤 것이 더 반하냐 이런 논의가 좀 상생하면서 되는 구도가 훨씬 더 바람직한데 불행하게도 이 경우에 이 과정에서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저희 오늘 토론회는 그 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이셨던 김일천 전 국장님께서도 나와주셨어요. 지금 이 사태를 보고 계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문을 가지고 네. 의사들이 파업을 하거나 정부를 향해서 항의를 한 일은 난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은 의사의 소득을 유지하거나 신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0년간 의사를 안 늘렸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의사의 보수가 일본에 비하면 3배, 구라파에 비하면 2배, 네. 거의 3, 4배 올랐어요. 만약 이대로 말이에요. 이대로 의사를 증원 안 하고 방치를 하면 네. 의사 수가 산술적으로 늘어나고 의료 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보수를 감당하고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절대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의료윤리에는 이렇게 됐어요. 세계의사회가 의사들은 말이에요. 네. 환자를 향해서 6번은 나쁜 짓을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네. 이게 윤리선언이에요. 그 윤리선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사의 판단은 여한 경우에도 자기 이익과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대단히 부당하고 의사윤리의 정면으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찬반 문제는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게 2000년도에 환자 수가 말이에요. 4억이었습니다. 네. 4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말이에요. 12억 7,700만 명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재료예요. 네. 그런데 환자는 315% 늘어났는데 의사는 179%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79% 늘어나는 새 환자는 그건 300% 늘어났다고요. 이 사태가 의사 인건비 그다음에 아니 의사 무슨 4억에도 연봉 4억에도 지방에서 구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네. 아니 길가를 헤매다가 환자가 죽고 하는 사태를 불러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의대 증원과 관련되는 그 본질적인 어떤 찬반에 대한 문제는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설 연휴 위에 이제 의사단체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돼요. 허 교수님. 이게 이제 빅5로 불리는 병원이 이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빅5로 꼽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의료 공백 이게 얼마나 체감적으로 얼마나 커질게 될지 일단 1차적으로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가장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료진이 의료계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의료 공백의 체감은 가장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의료 현장이 비는 모습을 환자들이 금방 느끼게 될 거고요. 네. 이 문제는 의료의 질 뭐 이런 아주 긴 문제를 떠나서 당장 수술해야 되거나 처치해야 되거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맡아야 되는 그런 의료 인력들의 공백으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환자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렇게 강경하게 집단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 집단 행동 얘기하기 전에 네.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한 거에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덮고 다음 이슈로 갈 수가 없는 게요. 의사의 그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의사가 는다고 의사의 개개인의 소득이 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의사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가 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 미래 세대에 이러한 의대 정원을 이렇게 의사 정원 그리고 의대 정원과 의사 정원이 다릅니다. 의대 정원은 안 늘었지만 의사는 꾸준히 1년에 3,058명씩 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 평균 그것도 점점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고 의사 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수요 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고양이한테 너 생선 몇 마리 줄까? 많이 써내죠. 거의 그런 식의 수요 조사였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다 전화해서 올려라. 몇 명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숫자를 적어냈더니 또 전화 왔대요. 총장님은 많이 늘리는 게 좋죠. 총장님은 의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적어냈더니 이번에 교육부에서 압력이 들어온대요.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말 들어라. 그래서 또 적어냈대요. 자기네들도 양심 선언을 하더라고요. 교육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의과대학 교육 그렇게 다 모아놓고 강당에 100명, 1000명, 10,000명 모아놓고 입시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의대 교육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점을 바로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백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파업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떠한 희생이 나서는 안 되고 필수 의료는 남을 겁니다. 네.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공급이 늘면 보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의사 수가 100명이던 게 20명이고 200명이 되고 환자는 그대로면 의사 보수는 떨어지죠. 아니요. 왜? 그거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내 말 들어봐요. 지금 의과대학 병원에 보수가 몇 프로 올라갔어요? 지난 5년 동안에 몇 프로 올라간 줄 알아요? 국민소득은 얼마 한 거고 비교를 하셔야죠. 그 국민소득보다 몇 배 더 올라갔죠. 자, 저희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의료로 내일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3천 몇 명이 늘어난다는 것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퇴직자하고 사망자를 생각해야죠. 의과대학 졸업하는 아니요. 인원수의 반도 안 늘어요. 그 그래프를 지금 지난 보여주시죠.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는 의사 수가 말이에요. 2%도 안 된다고요. 아니 사망자는 0.2%도 안 당연히 돼요. 빠지죠. 2%가 아니라 0.2%도 안 돼요.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는 건 뭐 저희는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만 이제 일단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잘 듣고 답을 잘 서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지금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허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이제 형사처벌까지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료 공백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라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PA 간호사들을 확대해서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군 의료 체계까지도 도입해서 이 비상 대응 의료 체계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반경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정부는 그 카드를 어떤 형태로도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의료 공백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은 한 번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 카드를 쓰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의료 공백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정부는 없을 거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료 인력의 공백을 단순히 메울 수 있는 단기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아마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카드들이죠. 비대면 진료라든가 기존의 의료 현장에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PA 간호사라든가 기타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의료 네. 공백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면 그런 카드로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박 교수님, 의협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의사 수를 이렇게 2,000명이나 늘리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없이도 의료 수요 감당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명백히 지금 의협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의협 입장을 의사 정원 확대 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그래프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자연 증가로도 매년 3,058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거는 죽은 사람 뺀 거고 이게 그 자연 증가율이라고 맨 처음에 의사수 증가 다른 거 먼저 보여주실래요? 1번 이제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는 매년 3,058명씩 늘기 때문에 지금 의사 수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죠? 네. 이거는 자연히 증가하고 있는 거고 없어도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저거 어쨌든 저거 나왔으니까 보여드릴 텐데 의사 1,000명당 의계수 이게 항상 인용되는 숫자가 3.7하고 2.6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1,000명당 2.6이고 OECD가 3.7이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왜 OECD의 다른 조건은 안 맞추고 이거 하나만 맞추는지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빨간 불이 이제 오렌지 색깔이 증원 없이 현행 유지를 했을 때 오렌지가 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이 OECD 평균이고요. 빨강색이 2,000명 증원했을 때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2,000명 증원하면은 2037년이면은 이제 이 커브가 서로 크로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자연 증가율이 충분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네, 활동 의사 수 많은 네. 거고요. 그리고 이거만 의사 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질을 봐야죠. 의사의 질이 아니라 의료의 질.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의료 접근성 여기 국장님 웃으시지만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못 간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 세계 1등입니다. 네. 의료 접근성 1등이니까 문제죠. 네. 자, 잠시만요, 국장님. 네, 계속 말씀하세요. 의료의 질 평균 수명 우리나라 1등이고 89세입니다. 세계 1등, 2등을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투고 있고 의료의 접근성 1등이고 의료 대기가 가장 짧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역이민 오거든요. 의료 접근성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도 의사 수가 늘면은 의사 수가 늘어서 더 저희가 의사 수를 그 하는 거는 나라의 이공계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렇지 의사가 수가 는다고 아까 수입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의사의 수입을 단순히 나누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의 특성상 의사들은 그 IT 생명공학의 발달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더 강하게 싶어 하고 더 예뻐지고
예뻐지고 싶기 때문에 네. 의료 수요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보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건보료 폭탄은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건보료 폭탄을 남기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우리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허 교수님,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동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좀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 활동 의사 수가 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활동 의사 수가 느는 거는 매년 의대 정원만큼 졸업생들이 늘어나니까 누적된 의사 수는 당연히 자연 증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OECD 국가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모든 수치를 비교할 때 한국 안에서 이 수치가 어느 의미가 있냐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는 OECD에서 저희 한국이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꼴찌에 있는 나라인 건 맞고 그건 그냥 객관적으로 맞고 그런데 네. 불행하게도 한국의 의사수 안에는 한의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은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의사를 포함해서 OECD의 꼴찌에 2등하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는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이건 그냥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 의사수를 놓고 어떻게 읽고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이 수요가 얼마나 부족할 거냐, 얼마나 많이 뭐 덜 부족할 거냐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빠르죠. 겁니다. 네. 그럼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서 의료의 수요가 굉장히 밀도 있게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를 단순히 이것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된 비교화된 수치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치들이 한국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 이것들 봐야 합니다. 아까 이제 박인숙 교수님께서 접근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네. 접근성이 좋은 게 의료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약점이다. 예, 의료 접근성이 그렇습니다. 좋은 게. 의료 네. 전달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좋은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렇게 높은 왜냐하면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외래 진료가 1등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는데 외래 진료 횟수가 1등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받쳐주는 의료인의 수는 실제로는 OECD 꼴찌에 해당하니까 상대적으로 의료가 부족한 것은 이건 그냥 사실에 해당하는 얘기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추가로 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러니까 게 이 있을 것 논의가 같아요. 처음 시작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의사를 왜 늘려야만 해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지금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 정원 얘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의료 전달 체계 이거 굉장히 왜곡돼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 자주 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저도 1심, 내심 동의는 하지만 우리 국민은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넌 저 지역에서만 해. 병원에 하루에 한 번만 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병원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의료 전달 체계, 1차 의료 이거 먼저 정비를 해야 되고 필수 의료 대책을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패키지 4개가 나온 거 보면은 네.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독소 조항이 많고 중요한 건 다 빠졌어요. 그거 먼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헬기 타고 서울에 왔잖아요. 이게 가장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 다 서울에서 진료받습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서 지역 완결 의료 그럼 당신들은 지역에서 받아 우리는 서울에서 받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런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의료 전달 체계 필수 의료 대책, 지역 의료 대책 이거를 먼저 확실히 해놓고 그다음에 의사 정원을 얘기를 하자.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국장님께서는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 우리의 지금 의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대단히 부족하죠. 네. 왜 대단히 부족한가? 네, 말씀하십시오. 저기 도표 있죠. 네. 도표에 매년 3,053명이 느는 거로 돼 있어요. 네. 의사는 죽지도 않고 퇴직도 안 합니까? 정년 퇴직도 안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졸업하는 학생 수의 반 정도도 늘어나지 않아요. 네. 퇴직하고 죽고 해서. 네.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생 수가 전부 증가를 한다. 증가를 하는 의사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건당 입원 일수가 OECD 2배 넘습니다. 건당 입원 일수 말씀이시죠? 입원 일수가. 네. 그 다음에 외래에서 말이에요. 병원을 가는 횟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OECD 평균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그 평균 의사수가 3.7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3.7명이라고 하면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OECD보다 2배니까 입원이고 외래고. 그러면 OECD 평균 그 의사수가 3.7명이면 이게 7.4명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네. 7.4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우려가 올라가느냐. 우려가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진찰에 말이에요. 그 가끔 병원에 갑니까? 가죠. 가죠. 네. 진찰대가 있습니까? 의원에 진찰자가 있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메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가 청진기를 메고 있습니까? 뭐 필요한 경우에는 No, 청진을 no, 할 청진. 때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뭐예요?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병이 얼마나 중하느냐, 어떤 병이냐 네. 하는 것은 말이야. 문진, 시진, 청진, 촉진, 저 맥진, 예. 그다음에 요새 같은 혈압 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통하고 그걸 다 봐가지고 질병을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 네. 몇 마디 들어보고 검사 처방만 드리다 하는 게야.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해서 환자 그럼 1인당 시간 의료 절약해야 서비스 되니까.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 자, 의원에 가면 뭐라고? 내가 댕긴 단골내과 뭐라고? 오늘 무슨 약 필요해요? 왜 소화가 안 되는? 그 처방전 그냥 주는 거요. 네. 어느 나라가 됐든 환자한테 처방을 할 때 의사는 반드시 그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리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그걸 들고 약국에 가요. 그 약을 줘줘요. 이거 복용 횟수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러니까 환자는 점점 더 느는 거예요. 검사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아니, 내 MRI가 6개월에 횟수가 2배가 늘어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의료고. 그런 짓을 하는 의사가 그게 의사요? 어? 아니, 우리나라가 말이요. 어느 정도 기가 막힌다는가 하면, 의료, 뭐예요? 갑상선 수술. 네. 국제적인 아주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요새는 그거 바꿨더라고. 그 수술 지침을 바꿨는데. 연간 4만 건 이상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뭐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어요. 웃음거리가 된 일인데. 그렇게 의료를 낭비를 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의사 중에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말입니다. 다 진료 지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진료의 범위를 정한단 말이에요. 마네지드 케어. 관리 의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 일본에 말이에요. 지비기금에 말이에요. 표준 진료비가 말이에요. 13,000개가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 의사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부장님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은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의료 서비스 시간, 의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사의 어떤 의무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헐거워졌다.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거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 여기서 원인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다른 나라 같으면 한 사람 보는 시간에 우리는 5-6명 본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논의를 좀 저희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논의 자체가 촉발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역 의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자체가 필수 의료로 잘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필수 의료로 그런 의대 정원이 흘러 들어가게 할 방법 자체는 없는 겁니까? 교수님?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 네. 의사가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거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겁니다. 네. 의사 전체 풀은 많은데 의사들의 분포가 달라진 분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별 분포, 전공별 분포. 네. 의사 수는 지금도 거의 14만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다 원래 배운 대로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외과 이런 거를 다 하면은 부족하지 않고 이런 대란이 안 일어나죠. 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은 거기서 프랙티스를 하고 이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냐? 왜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외과 한 사람이 왜 피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의사 수를 1000번 만면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누가 그랬잖아요.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 그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맞거든요. 환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와요. 매일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네. 환자들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게 붙잡아 두는 유인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기도 투자도 하고 의사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처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거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러고 또 누가 조사를 했거든요. 흉부외과, 심장외과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대부분이 피부과, 성형외과 딴 거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정의학과, 내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피부과, 안과는 물론 자기 할 일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외과를 했는데 딴 거를 하고 있냐?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죠. 수가가 낮아서요? 그거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수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가는 물론 중요하지만 수가 그다음에는 요새 가장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사법 리스크, 리걸 이슈. 리걸 리스크라고 네. 소송 공포. 지금 응급실에서 아이들을 소아 응급실도 닫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조금 심각하게 아픈 아이가 오면 일단 겁부터 난대요. 내가 또 소송 걸리는 거 아닌가? 얘가 살아도 뭐 브레인 데미지가 오면은 내가 소송 걸리잖아요.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얘를 살릴 수 있구나 이런 거 보람감과 책임감과 이제 의무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살려서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먼저 떠오르는 게 얘가 나중에 살아서 머리가 어떻게 되면은 내가 또 6억 평생 몇십억을 모는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너무 힘들다. 10명이 하던 거 지금 소아 응급실에서 7명이 했는데 5명이 관뒀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견뎌요? 같이 나오는 거죠. 도미노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겹쳐서 굉장히 빠르게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미노가 무너진 거를 악순환을 다시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요. 소송 공포 없어져야 되고 수가 올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점점 더 이게 선순환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네. 교수님 살짝 웃으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의료계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수가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소송 공포도 없애고 바로 그 대상자 수가를 올리는 것을 메워야 되는 국민이 건강보험을 내는 국민이 그걸 다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는 좀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문제 의대 정원 확대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이 생기는 우려를 가장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관심 있게 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우리 의료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료의 질, 그다음에 의대 확대를 아마 의료계는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걱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의료비 누가 내냐면 의료계가 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나 의료의 질의 문제는 의료계나 국민이 대립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계와 국민은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만 어떤 의료 정책도 선순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문제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의료계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피부과 전문의로 배출된 사람은 한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피부과로 개원하신 분들은 2만 개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피부과로 개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는 계속 그대로 둔다면 인위적으로 그들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정부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어떤 규모로 확대를 해도 그 의대 정원은요 10년 뒤에 배출될 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계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얘기하면 전쟁이 난다고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인력의 확대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의대 인력은 어떤 교육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대 인력은 트레이닝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고령화 속도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이만한 인력을 늘려주면 이후에 충분하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인력을 무한대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 증원의 숫자를 언제까지 간다거나 아마 이런 계획도 굉장히 신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 이제 네. 의대생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2,000명 증원을 더 하게 된다면 네. 우리 현재 의대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감당이 네. 가능한가요? 감당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네, 보세요? 감당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만약에 감당 가능하지 않다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현재 우리의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제도적으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과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고등교육법에 있어서 의과대학 평가 인증을 득하지 못하면 최종 그 학생이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가 되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의과대학은 과정상의 나도 얘기 평가를 좀 득하지 하겠죠. 않으면 실제로는 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규모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디테일한 검증들을 다 거치고 그 예. 인력을 냈고 그리고 그 인력을 낸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복지부가 실제로 검증을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제도적으로 밑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여서요. 네. 바로 제가 박 교수님한테 그다음 네. 답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2,000명이 지원이 돼도 지금 저희 의대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가능하지 저 않다. 개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장들과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바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쓴 법이 의평원법입니다. 2012년에 써서 4년에 걸쳐서 2016년에 통과가 됐는데 의평원이요? 의학교육평가원. 네, 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평가원. 그게 민간으로 해 있는데 교육부에서 안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그거를 독립 단체로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의하면은 기초 교수가 25명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 교수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PhD들이 줄을 섰어요. 많아요. 근데 전부 PhD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MD, PhD도 필요하고 약간 이렇게 갑자기 교수가 기초 교수 25명을 다 확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하다. 하나 네. 교수들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임상 교수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미노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특히 지방에 있는 의과 대학들은 교수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떠나는 사람을 맡기도 어려우는데 어디서 데려와요? 교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지금 의학교육 현장에서도 이게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료 수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수가 올리는 게 물론 쉽지는 않죠. 국민 의료비가 좀 더 내야 되지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의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부도 한 번도 이거를 전부 낸 적이 없어요. 항상 국감에서 나오거든요. 국가에서 건보 재정에 일부 해야 되는 거 충당을 해주는 충당했는데 한 번도 어떠한 정부도 지킨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건보율이 8% 맥시멈이 8%인데 8% 간 적도 없고 다른 나라는 거의 2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조금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거는 네. 뭐 나중에 계산이 나올 거고 또 하나 지금 아까 MRI 이런 거로 많이 찍고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가 너무나 정치인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퍼퓰리즘으로 가장 잘 쓰는 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 주면 좋죠. 방값도 주면 좋고 밥값도 주면 좋고 MRI도 마음대로 찍게 해주고 이렇게 다 풀어주다가 보니까 덜 필수인데 많이 재정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줬던 걸 뺏어야 되는데 어느 정부도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은 그거 조금 줄여야 돼요. 결국 칼을 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칼을 대서 조금 필수 의료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네. 비필수는 조금 본인 부담이 늘더라도 예. 그거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의료 정원을 얘기하고 필수 의료 살리는 거 얘기해야지. 이런 거 다 관두고는 재정이 될 수가 없죠. 그걸 다 국민 부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자, 김 국장님, 저희가 이제 그 의사 정원 확대를 하는 데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김 국장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필수 의료라는 말씀을 두 분이 하세요. 의사시니까 하시는데 네. 필수 의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적 측면에서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필요한 의사 수보다 적은 과가 있을 뿐이지 필수 의료라는 건 없어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는 그 이빨이 빠지면 의료가 안 굴러가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필수 의료란 말을 수가 올리는 데 쓴 거예요. 지금 수가를 말이에요. 과별로 얘기를 해요. 과별로 얘기를 하는데 병원 수지는 말이에요. 진찰료로부터 수술료까지 전부 진료 다 합해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것이지 네. 과별로 맞추는 건 아닙니다. 네. 77년에 의료보험을 했죠. 의료보험을 할 때 작은 산부인과, 안과 의원들이 지금 수천 병상의 최인 병원하고 종합대학하고 네. 각종 제약회사, 식품회사, 네. 연구소 다 만들었죠.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환자 치료해서 번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 회계는 다른 나라처럼 병원 회계 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안 합니다. 돈 벌어서 전부 전출금으로 법인을 빼죠. 우리나라 의과대학 다 졸업했지만은 의과대학 등록금 가지고 말하면 의과대학 2달도 운영 못합니다. 네. 2석 달도 운영 못해요. 이게 병원에서 번 돈을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네. 의과대학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도 환자가 기른 겁니다. 자기 돈으로 큰 게 아니에요. 네. 그 일본의 사립대학 같은 데는 말이에요. 그 등록금이 1년에 6, 7천만 원이에요. 돈 없는 사람 못 갑니다. 네. 공립대학이 한번 몇백만 원이지만은. 그런데 필수의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말장난이에요. 네. 말장난일 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험료 상한이 8%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평균 보험료가 협회 보험료가 10% 정도 그걸 근 15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의료비가 못 늘어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OECD 3배 늘어나지 않는 나라에 비해서는 5배의 의료비가 늘어난 나라예요. 네. 이대로 두고는 5년 안에 의료 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다른 나라는 뭐 보험료가 10%가 넘고 그다음에 그 국민 소득 중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날 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가 다 맞지를 않거든요. 네. 비급여라고 하는 걸 지금 통계를 냈는데 네. 작년도에 뭐 30조라고 그러더라고. 30%라고 그러더라. 30조라고 그러는데. 비급여를 통계를 내는 걸 병원에서 보고를 받아서 통계를 냅니다. 네. 그냥 병원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을까요? 그다음에 국민의료비라고 하는 건 병원 돈만 드는 게 아닙니다. 약국 전부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원에 가게 되면 말이에요. 요양제라는 걸 넣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입니다. 네. 그거 다 안 들어갔어요. 네. 의료비에 다 안 들어갔다고요. 한방 비급여 의료비 들어갔습니까? 다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좀 지대로 계산이 안 된 거다. 네. 낮게 계산이 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10% 이상 늘어난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비의 반은 기업이 내는 거예요. 기업이 잘 돌아가야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음식도 사 먹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가면 제품의 대역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냥 다른 나라는 다 지금 부가가세를 해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그럼 정리된다 하는 우리나라는 의료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의원께서 말씀하셨 의료 계획이 없는 나라예요. 의료 계획은 지역별 환자 발생수, 가별 환자 발생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 거기에 들어갈 의사하고 병상을 다 정합니다. 심지어 장비까지 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네. 의료 계획을 다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의사 정원이 있어요. 의료 계획에서는. 그러니까 정원이 찬 독일 같은 데는 정원이 차면 거기 못 들어가요. 의과대학을.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택시를 못 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런데 우리도 빨리빨리 네. 지역 정원제 의료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 끝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의사들은 본업에만 충실하고 싶어 합니다. 배운 거 써먹고 네. 자기가 뇌수술 받았으면 뇌수술 공부했으면 그거 하고 싶고 피부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그렇게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자기 본연의 진료에만 전념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건보급여만으로 지금 필수 의료 저도 그 단어 정말 싫어해요. 건보급여만은 비인기과들이 지속될 수 있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게 정부에서 좀 정책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의사들이 떠나는 이유 3가지 아까 수가는 제일 마지막이고 네. 사법 리스크 네. 소송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예. 목동 사태 그 전공이 어느 나라에서 의사를 잡아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소송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끝으로 정치인이 의료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씀하고 싶습니다. 의사정원 증원 그리고 또 하나 의대 신설 이거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지역 구호로 내세우는 겁니다. 병원 짓겠다, 의대 만들겠다, 의사정원 늘리겠다. 의사들 의료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표심을 사는데 장난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의 토론이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저희의 시간상 끝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 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정답이라기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오늘 토론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3분 수고하셨고요. 용어먼 토크의 직설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